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시의회에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2월 공개된 9대 의회 의정 방향 설정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제9대 서울시 의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와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 시민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의원상에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의원이 꼽혔습니다. 시민과 의회,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때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네,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선진 의회 시스템을 토대로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요.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갖고 주택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모두 102건의 주요 시정 현안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10년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인가받은 하나고등학교와 1962년부터 50년 넘도록 독점 운영해온 남산 케이블카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정 현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택 중개 수수료 개정,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등이 처리됐는데요.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본회의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임시회가 지난 4월 7일 시작됐습니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안전과 복지, 민생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과 지방 입법권 확대와 더불어 투명하고 역량 있는 선진의회 선진서울 시스템 구현에 적극적이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존경하는 1,000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1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시정 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상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 함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자사고로 인한 지역 내 일반 고등학교 부족과 우수 학생 빼가기로 일반고의 상대적 하향 평준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교육 환경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는 대체도로 없이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언급하고, 서울역고가 공원화를 시행하기 전에 대체도로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성북동 도로 확장 사업의 보류로 인해 사업 예정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적자 운영으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찬반 여론으로 표결에 붙여졌던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74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주택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비롯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10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시기에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변화와 청렴 그리고 개혁을 위해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권과 관행, 제도를 바꾸고 안전과 복지 민생을 지켜나가는 데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의회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가 집행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적 채널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양수레백과가 되어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고 놀며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광화문 삼거리가 가족들의 신나는 놀이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신나는 체험마당, 가족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 전용 거리가 형성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보행 전용 거리는 7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3일 그곳에 아주 특별한 놀이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썬데이 파크는 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만 많이 있는데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보행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놀고 즐기고 움직이는 그런 신체 활동 놀이입니다. 썬데이 파크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고 그리고 나누며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도심 속에 신나는 놀이공간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스와 패도그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이것은 자동차지. 기분 좋고 즐겁게 만들고 있어요. 멋지게 자동차를 완성한 가족에게는 선물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물이 아니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그 시각, 한편에서는 제기차기부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한창인데요. 모처럼 해본 제기차기에 어른들은 추억을, 제기차기가 처음인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아갑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옛날 그 궁중 아까 그 프레이드도 받고 또 이런 행사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플래시몹 공연부터 스케이트보드 시연의 강습까지 여러 지원기관들이 함께해 시민들의 체험을 도왔는데요. 와서 투어도 하고 접시에서 던지기도 하고 재밌어요. 이 밖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진도 촬영하고 네, 이렇게 보행 전용 거리를 이용한 대대적인 행사는 저희가 가을에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정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놀이공간, 가족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하루였는데요. 가족 모두 마음껏 뛰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체험하며 오래오래 기억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 자주 다니시나요? 다양한 분야의 책도 보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도 종종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에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휴먼 라이브러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오늘 정책엔 이슈에서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호 부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인호 시의 부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부의장님께서 이 휴먼 라이브러리 개관에 힘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이 이제 책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이제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휴먼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면 이제 사람이 비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실물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분의 그런 노하우나 그다음에 그 전문 지식, 그다음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신상이 비치되어 있으면 이제 필요로 하는 분이 이분을 제가 대출하고 싶다. 그래서 장소, 시간, 날짜를 잡아서 서로 연결해 드리는 이게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 동대문구에 개관한 휴먼 라이브러리가 바로 부의장님 제안으로 이렇게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휴먼 라이브러리를 처음 제안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은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동대문구가 최초는 아니고 이제 노원구에서 이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마포구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서성미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로 절막쯤에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답이 없으니까 문자로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갖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원 발의해가지고 작년 첫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특히 이 사업을 좀 우리나라에서 이끌어가면 좋겠다. 어떤 의미가 특히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제 요즘에 도시농업이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관심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텃밭 분양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이제 경로당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근래에 서울에 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농사 짓는 법을 잘 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텃밭 현장에 가서 그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르쳐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인 그런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이고 동네가 좀 따뜻해지고 서로 이웃 간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어떤 사업과 정책들을 구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과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보면 이제 시장에 전통시장이나 상가 거의 5인 이하 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거의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의원 발의로 잡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대의회 1호 조례로 이제 발의하고 그런 것이 보람을 느껴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계획 또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역 순방 또 단방 또 민원 때문에 지역을 좀 나가 보면요. 이렇게 점포가 전에는 장사했던 점포인데 요즘에 비어 있는 점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임대라고 써붙여 있는 점포가 많고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 좀 자영업을 하신 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찾아주고 불러주면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땀 흘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삶에 꿈과 희망이 가득하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는 4월 8일부터 22일까지 본회의 시정 질문 기간을 제외한 7일간 진행됐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의 정책을 점검하고 상정된 조례안과 건의안을 검토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환경수전위원회 의정활동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상 수여 부문에 안전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을 토대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모펀드가 요청 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모펀드의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하고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투기성 자본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원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 둘레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서울 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노후된 옥내 급수관의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대현산 배수지를 방문해 내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배수지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에 수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용 에너지 자급제조 건물인 에너지 드림센터를 시찰하고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현장 시찰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연극센터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고 최근 위기에 빠진 대학로 연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연극은 영화에 비해 상업적 측면의 경쟁력이 약해 공공부문의 지원이 없으면 장르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연극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을 방문해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밀착형 미술관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 계획 등을 보고받고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융복합시설로 최대한 활용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개설한 선암병원을 찾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줄이고 의료의 질은 높일 것을 강조하며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안전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구두방과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갱신 조건인 자산가의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갱신 제한 유예 기간을 1년 유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현 운영자들이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를 방문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도로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질시험소의 연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관 명칭 변경과 전문 인력 증원을 촉구했습니다. 주택 중개 수수료 인하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등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컸던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때보다 꼼꼼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안건들을 심사 처리했는데요.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종합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택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택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되며 주택매매 교환 시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요율 한도는 0.5%로 적용됩니다.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용도 폐지된 마포석유 비축기지 일부를 공원으로 변경해 공연장과 전시장 등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동의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 지선 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 승차 손실 비용 국고 지원 건의안과 자동차 관리 사업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위원회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현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행을 촉구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학원에서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한 학교명을 학원 건물 외벽 현수막과 전단 등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변화와 청렴 그리고 개혁을 위해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행복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오늘도 서울시의회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편들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울 시민의 깨어있는 눈과 귀가 되어 살피는 시정. 그 속에서 서울의 발전과 미래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와 함께했던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